네, 안녕하세요. 공시탈출입니다. 오늘은 수험생분들이 저희에게 많이 해주시는 질문 몇 가지를 뽑아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합격자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순공시간 자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서 살았고, 예를 들면 점심은 10분 만에 먹고 3분만 쉬자,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지칩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조이고 압박하고 하루하루 한계를 느끼면서 공부하면 이 장기적인 슬럼프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한 건 이 공부 시간이 아니라 내가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했는지,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 여부입니다. 내가 세운 플랜을 하루하루 달성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그리고 그 플랜을 하루하루 달성했을 때 그 성취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취감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임을 정말 강조드립니다. 장기적인 플랜 없이 공부를 하시는 건 이 내비게이션이나 이정표가 없이 고속도로에서 달리시는 것과 같거든요. 만약에 운이 좋으면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합격으로 가는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플랜을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공부하거나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과목별로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몇 회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강의를 어느 시기에 들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고, 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플랜 설정하는 디테일에 대해서는 천천히 채널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회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회독 시간이 길다는 건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보려고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개념 강의를 보고 계신다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풀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도로만 공부하시면서 빠르게 치고 나가시면 좋겠고, 기출을 보고 계시면 이 출제 포인트 이외의 영역으로 너무 깊게 파고드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학교처럼 이게 학문을 하는 공부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한 지식이 필요할 뿐이거든요. 단순히 암기만 하면 될 문제를 이건 왜 그렇지 하고 파고들기 시작하면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셨으면 그 이상 들어가지 마시고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되고 잡생각이 많이 든다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랬고, 잡생각이 들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잡생각이 많이 든다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종이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고민을 했을 때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다,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면 빠르게 해결을 하시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면 이거는 내가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생각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꾸준히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는 이분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모든 공시생분들의 문제점이죠.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강제적인 환경 설정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서실을 매일 오전 9시에 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제력이 없으니까 점점 10분, 20분, 1시간씩 늦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오늘 세워놓은 플랜이 꼬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밤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기 전에 핸드폰 알람을 오전 9시에 맞춰놓고 책상에 올려놓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알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늦게 일어나도 무조건 뛰어나가게 돼 있거든요. 다만 총무나 사장님께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신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쉬실 때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었는데, 하루를 통으로 다 쉬는 게 아니라 토요일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쉬고, 일요일 오후에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머리를 굴릴 준비를 해놓는 거거든요. 초시생분들이 질문 주시는 경우가 처음 시작하는데 어떤 강의를 선택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시중에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들은 대부분 실력이 좋은 강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기준이 아닌 교재를 기준으로 강사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의 성적을 올려주는 건 교재이지 강의가 아니거든요.
양이 너무 얇은 책이나 아니면 단원별이 아닌 연도별로 된 기출문제, 해설이 부족한 책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얇은 책으로 합격하고 싶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거든요.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두껍고 보기 힘든 책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얇은 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중복되는 문제들을 다 지우고 책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복되는 문제는 내가 직접 지어 나가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지워서 나오는 교재는 좋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강사가 나와 맞지 않다, 강사를 바꿔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첫 회독을 하면서 모든 걸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은 없습니다. 이제 한 회독을 다 마친 이후에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기출문제를 병행하면서 출제 포인트를 알아가는 거지, 첫 회독부터 이해가 안 된다고 또는 개념 정리가 안 된다고 강사를 바꾸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시생분들이 저희에게 자주 해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는 2021년도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험 직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